금호건설이 올해 신용평가를 신청하지 않아 무등급 상태인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부채 비율이 590%에 달하는 재무적인 리스크를 감안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. 회사가 보유한 2천억 원대 아시아나항공 지분이 리스크를 방어할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. 네, 사안을 단독 취재한 부동산부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. 강 기자, 금호건설 재무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? 네, 먼저 부채 현황을 보시면요. 지난해 금호건설의 부채 비율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89%를 기록했습니다. 네.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요. 부채 총액은 1조 3천억 원은 넘었는데 거의 지난해 연매출과 맞먹습니다. 또 지난해 12년 만에 영업적자를 냈는데요. 건설 격기 악화도 있지만 지난해 3분기 대규모 손실 처리죠. 빅베스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. 적자가 났으니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 보상 배율도 마이너스 8.6배로 버틸 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. 이 가운데 올해 금호건설은 신용평가 자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신용등급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. 이 신청을 안 했다라는 건데 어째서예요? 네, 지난해 말 만료된 금호건설의 신용평가 등급을 보시면요. 트리플 B 마이너스 부정적으로 이미 떨어진 상태입니다. 예. 부채 비율이 더 불어났으니 올해 평가를 받게 되면 더 떨어질 수 있는데요. 실제 경험도 있습니다. 2009년 말 금호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는데 당시 기업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마이너스 부정적에서 트리플 C 안정적으로 떨어졌습니다. 이 건설사에게서 신용 등급은 굉장히 특별한데요. 국가계약법상 이제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마이너스로 떨어지거나 신용 등급이 없으면 이 공공공사 입찰에서 부적격으로 탈락되기 때문입니다. 매년 신용 등급을 꾸준히 받아오다가 올해 신청 자체를 안 한 점도 금호건설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. 금호건설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빌릴 계획이 없어 별도의 신용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고 전했습니다.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긴 한데 이것만으로 재무 상황을 따질 건 또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부채의 질을 따져봐야 되는데요. 이자를 내는 순수한 빚인 순차입금 비율을 보시면요. 금호건설은 지난해 순차입금 비율이 47.5%로 시공사 20개 평균과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. 예. 또 재무제표를 보면요. 매입 채분보다 받을 돈인 매출 채권이 260억 원 가량 더 많습니다. 즉, 줄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이 잡혀 있어서 아직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아직 너무 심각한 위기로까지 볼 정도는 아니다. 경영 상황은 올해 좀 나아지나요? 네, 올해 아이러니하게 1분기는 영업이익 흑자를 시장에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예. 또 연간 실적도 이제 보시면 매출은 1조 9천억 원, 영업이익은 35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금호건설이 선제적으로 이 빅베스 대규모 손실 처리를 했는데 이 효과가 올해부터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. 또 2021년과 2022년 공사 프로젝트들이 이제 급등한 원가비가 반영이 안 돼서 건설사들의 골칫덩어리였는데요. 이 프로젝트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의 마무리된 점도 긍정적입니다. 이후 공사들은 비교적 원가가 이제 오른 것이 반영이 돼서 앞으로 이익률이 개선될 전망입니다. 또 금호건설이 신용등급을 계속 신청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. 중견 건설사에 있어서 공공공사는 알짜 사업인데요. 네. 이 금호건설 역시 LH 등 공공주택 사업이 이제 주택개발 사업의 매출 40%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. 시장에서도 LH 발주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. 또 최악의 경우 금호건설은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팔아 현금 수여를 또 할 수 있습니다. 금호건설은 당분간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 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매각 자금은 약 2천억 원대로 예상이 되는데 이 총 차입금 규모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 네, 부동산부 강미선 기자의 단독 보도였습니다.